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몇 년째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성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고 행정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위생매립장입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돼 12메가와트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으로 4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업체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업체와의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무조건 다 접수를 받죠.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22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12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부대 사업으로 3km 길이의 산책로가 국비로 조성됐지만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또 5년 전 정부 공모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태양광 시설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우리 시가 주고 있지 않나.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상 추진까지는 1,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했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KTX가 지나치기만 했던 장성역에 4년 만에 고속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상하행선을 합쳐서 하루 4번뿐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장성역은 고속철이 쉬지 않고 통과하는 구간이 됐습니다. 상하행선 하루 22차례 정차했던 KTX가 장성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철을 타려면 광주 송정이나 정읍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읍에서 이렇게 바꿔 달려면 한 30분 내지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KTX가 다시 하루 4차례씩 장성역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KTX 호남선 고속열차가 장성역에 선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장성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성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고 KTX 장성역 정차를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에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KTX 이용 수요에 따라서 장성역 정차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고속철 정차역이 증가하면 운행 속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호남 고속철 운행 편수를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편차돼서는 안 되고 전 국민이 고루 같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KTX와 SRT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부 고속철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호남 고속철 운행 횟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0,000명에 달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달산을 지나던 케이블카가 일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멈춤 시간은 20여 초가량이었지만 바다 위에 매달린 승객들에게는 아찔한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공식 개통한 뒤 이 같은 멈춤 사고는 모두 8차례가량입니다. 5초에서 20여 초가량 멈춰섰지만 케이블카의 결함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안전요원이 노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문틈에 발이 끼는 등 탑승 부주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을 하기 위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개통 초기 이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며 안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의 경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케이블카 측에서 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언론 등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원인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개통 전 강과했던 이 같은 보고 체계를 마련해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원인을 파악 후에 목포시에 보고를 하고 목포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언론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나친 불안감 조성도 문제지만 일시 멈춤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보고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 원전의 방호 시스템이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원전의 방호 위험물로 드론이 추가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원전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한 사건이 13건이었고 이 가운데 7건은 어디에서 드론을 날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방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과 지난 7일 한빛원전 상공에서도 잇따라 드론이 불법으로 비행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추석 연휴 기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여기에 살던 54살 여성 A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추석 연휴 사흘째인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이 창문을 열고 방 안에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지병으로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숨진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이 여성이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뜯으니까 이 안쪽에 아까 보셨죠? 깜짝 놀라서 내가 딸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 6월 이 연립주택으로 이사 온 여성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아프신 몸으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었고요. 또 통장님께서도 가가호 방문을 하시지만 아무도 몰랐던 50대 여성의 죽음. 경찰은 여성의 가족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강진군 마량항에는 북카페 전망대가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개장 반년이 안 돼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책장도 거의 비어 있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강진군 마량항에 자리한 북카페 전망대입니다. 착공 4년여 만인 올해 4월 바다 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배구장보다 좀 더 큰 면적의 2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북카페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탁자와 의자가 몇 개 있을 뿐 책장은 거의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은 현재 보수 중입니다. 보수 중이라고 많이 써져 있던데. 누수가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누수요? 네. 어디가 누수가 됩니까? 여기서. 물이요? 네. 공모 당시 이 북카페 전망대의 목표는 그럴싸했습니다. 연간 2만 명이 오게 만들어 수익 1억 원 이상을 올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개장 반년이 다 됐지만 사실상 문입뿐인 북카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4월 6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북카페를 둘러싼 강진군의 부실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과정에서 국가 어항시설인 마량항의 방파제를 훼손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고 부실 공사와 안전 문제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으로 예산만 받으면 그뿐, 강진군의 마량 북카페 전망대는 사업 진행도 사후 활용 계획도 엉터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오전 나주시 세지면의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과학실에 들어가다 2리터짜리 포르말린 병이 깨진 것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과학실 안에는 학생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1차 방제 작업을 마쳤고 영산각 유형환경청도 유독증기를 배출시키는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해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과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을 조사해 별도의 표시를 하고 공공구매 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남대 로스쿨 초청 특강에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나 법원장 추천제 등의 제도적 개혁안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사법부 민주화도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 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북구 독림동에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는 15명의 전문 인력이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도와줍니다. 또 환자들에게 약값을 지원하고 실종사고를 예방하는 인식표를 나누어 주는 등 환자 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오는 19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외에서 8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6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앤디 워홀과 피카소, 데이비드 호크니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미술시장에 나오고 남도 수묵 특별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임산부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공동업주 등 5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건물 관리인 등 6명을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